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북발이 배 이렇게 와이프하고 썰어 먹으면서 북발의 매운탕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대로 하면 제가 내일 요거를 갖다가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 뭐 이렇게 펌프하고 조금 이렇게 손을 보면서 수족관 보니까 여러분들 보셔도 좀 이상하죠. 고기가 조금 허옇게 변하면서 몇 마리가 죽었더라고요. 고기가 색깔이 좀 때깔이 좀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요런 색깔이 나야 되는데 등들이가 좀 허옇게 변하면서 좀 산소 부족으로 물이 너무 뜨거우니까 오늘도 한 28도 2 정도 나오는데 물이 뜨거우니까 아마 북발에도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매운탕으로 3마리 해가지고 2번 이틀 동안 먹도록 할게요. 어차피 요거 작아서 뭐 딴 데로 가야 의미가 없겠지. 매운탕으로 그냥 2번 끓여 먹자. 조금 큰 사이즈들, 제가 이제 엊그제 보여드렸던 8, 900 사이즈들도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죽었더라고요. 그래, 그걸 갖다가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반으로 갈려가지고 소금을 간을 해가지고 좀 말렸어요, 어제. 근데 요 작은 것들도 좀 상태가 안 좋아져서 좀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운탕 끓이고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발이는 안 죽을 줄 알았더만은 북발이까지도 이렇게 시름시름 알타가 마트니가 가네요. 손질해가지고 어머니하고 뭐 내일 한번 먹고 모레 한번 먹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난 영상에서 쏘가리 매운탕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쏘가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물고기 중에서도 비싼 민물고기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고기죠. 물론 이제 북발이나 자발이도 마찬가지고 무늬는 조금 다르지만 전체적인 이렇게 모양새는 쏘가리하고 좀 많이 닮았습니다. 자발이도 그렇고 북발이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쏘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운탕으로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상당히 가격도 비싸지만 쏘가리 매운탕 하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데 바다 물고기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고급 고기를 매운탕으로 잘 안 씁니다. 또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민물고기 자체는 이제 그 회를 잘 안 먹으니까 그 자체로 하나의 그 매운탕 요리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립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흔한 매운탕이 뭐 쏘가리 매운탕, 뭐 메기 매운탕, 빠가사리 매운탕. 빠가사리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명이 제가 알기로는 동자개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소리를 빠깍빠깍 소리를 내니까 빠가사리라고 하는데 표준명은 동자개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피라미 같은 다른 이렇게 잡고기 매운탕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유명하죠. 뭐 강상류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사람들 나들이 많이 가가지고 이렇게 즐겨 먹는 걸로 유명한데 바다 매운탕은 좀 그런 게 없습니다. 바다 매운탕은 간단한 식사용으로 그냥 이렇게 뭐 이것저것 잡어 해갖고 먹는다 이런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고기들도 이제 보통 해를 뜨고 나서 부대 음식으로 이렇게 서들이 이렇게 당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다 고기는 이렇게 좀 고급 매운탕으로 인식을 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런 고기들 이제 제가 요 보여드리지만은 길이가 제 한 뼘이 한 1, 2cm 정도 되니까 6, 7 이 정도 되겠죠. 요런 것들은 조금 더 크고 요런 것들은 한 30cm 가까이 될 거고 요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횟감으로 좀 팔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서 요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단 말이죠. 상당히는 아니고 그런 대로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갖고 제가 어떻게 한번 이용을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쏘가리 매운탕하고 좀 닮은 구석이 있다. 좀 바닷가 매운탕도 조금 고급화를 해가지고 요런 것들 뭐 드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리 가 임마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립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한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물론 쏘가리 매운탕 뭐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뭐 2인분 기준으로 뭐 6, 7만원, 7, 8만원 4인 기준으로 뭐 10만원 밑들이 없던데 요 북발이 매운탕을 가지고 만약에 4인 기준으로 10만원 받으면 뭐 과연 누가 사 먹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렇게 요런 게 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게 8, 90도도 꾸준하게 또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볼락 사이즈에 한 15cm, 20cm 정도 되는 건 너무 작아서 또 좀 볼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는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가격도 비싸고 꾸준하게 이렇게 매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정 상품으로 좀 팔기는 힘들고 가끔 경매장 갔을 때 이런 게 있으면 한 번씩 팔아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제 민물고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영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구성이.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제 낚시를 좋아하시고 민물 장어 낚시도 좋아하시니까 가끔씩 이제 장어 한 마리씩 갖다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뭐 구워도 먹고 구워도 먹는데 그저 울산 가가지고 이제 그걸 구워 먹었죠. 아무래도 이제 자연산 민물고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해감내가 납니다. 바다하고 달리 강이 아무리 깊어도 수심이 뭐 몇 미터 내외로 얕고 물살이 세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물이 좀 탁하고 그 안에 이제 흙이 이렇게 흙을 풀어놓은 것 같은 흙탕물 이렇게 그런 데서 이제 물이 맑은 물이 아니고 좀 흙탕물 같은 데서 고기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해감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물 매운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향신료를 많이 넣죠. 쑥갓 같은 거, 깻잎 같은 거, 뭐 바나 이파리 그런 거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뭐 수제비 같은 것도 많이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좀 조리를 해서 이제 끓이는 그런 게 이제 주된 요리 방법으로 좀 입을 이제 잡았고 바닷가 고기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훨씬 덜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담백하게 끓이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지난 북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뭐 소금, 그 다음에 간장, 그 다음에 무, 그리고 다진 마늘, 파 이렇게밖에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만 들어가도 상당히 맛있기 때문에 한번 끓여가지고 먹어보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지난 영상 그리고 주지난 영상 그리고 그 앞에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음식은 항상 원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각가지 양념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비법 양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우선적으로 이제 원물이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재료를 손질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꼼꼼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원리 원칙에 맞게끔 이렇게 손질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조리 과정에서 합당한 조리 과정으로 이제 조리를 하는지 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원물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맛있는 고기니까 물론 더 큰 고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만큼 더 비싸지겠죠. 요 정도만 해도 상당히 이제 고급 고기니까 이제 원물은 고급 고기다. 그러면 손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죠. 일단은 방금 제가 보신 대로 지느러미를 다 잘라야 됩니다. 지느러미 이렇게 골 사이에 알게 모르게 점액질이 많고 각종 세균들 그리고 안 좋은 냄새를 생기게 하는 그런 불순물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지느러미는 다 자릅니다. 그리고 비늘 칠 때 무조건 비늘을 꼼꼼하게 치셔야 됩니다. 비늘 사이사이에도 각종 세균들 그리고 냄새를 일으키게 하는 모든 이제 비린내를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구석구석 박혀 있기 때문에 100% 제거할 수는 없어도 무조건 꼼꼼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몸통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턱주가리 밑에, 가마살 밑에, 지느러미 사이사이, 저는 겨드랑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가슴 지느러미, 배 지느러미 밑에까지 칼을 쑥쑥 넣어가지고 비늘을 꼼꼼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대가리까지, 아가미 덮개 쪽, 골대기, 그리고 요 밑에, 턱 밑에까지 꼼꼼하게 비늘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 과정을 안 하면 무조건 맛이 떨어집니다. 무조건 해주세요. 팔이 아픕니다. 팔이 아파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요 6마리 하려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비늘을 꼼꼼하게 치는데 너무 또 거기다가 완벽주의로 매달리는 거는 아니고 적당하게 100% 제거할 수는 없어요. 꼼꼼하게 칠하는 거지 100% 제거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좀 내장은 살려도 되고 뭐 버려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보니까 내장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뭐 간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그냥 버리도록 할게요. 그제 큰 것들은 제가 손질을 해서 먹었는데 작아서 뭐 별로 그렇네. 그리고 대가리를 탁 쪼개주고 뭐 몸통은 한 3등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 뭐 손질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작업할게요. 그러면 이제 좋은 원물을 고르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손질을 열심히 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맛있게 조리를 하면 됩니다. 조리 과정에서 또 포인트 집어드릴 수 있는 거를 집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갖다가 싱싱할 때 오늘 딱 끓여 먹었으면 좋은데
오늘은 제가 다른 걸 먹으려고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내일 끓여 먹어야 돼요. 내일 끓여 먹으면서 추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깥에서는 물소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목소리가 좀 톤이 좀 이렇게 높아지고 좀 목소리가 좀 빨라져요. 안쪽에 들어가서 내일 조리를 할 때 차분하게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좀 물소리가 들리면 사람이 좀 마음이 급해지면서 말이 빨라지고 톤이 좀 세져요. 그래도 되더라고. 조금 고기가 희바리가 없어가지고 창자도 조금 녹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지금 내장은 제가 다 버리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싱싱할 때는 내장도 손질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와, 근데 이거 만약에 여기다 판다 이가 손질하는 게 장난 아니네. 비늘 치고 와 이거 하는 게 비늘 치는데 바로 손목 나가겠다. 자, 요렇게 어찌됐든 간에 뭐 6마리 손질이 됐습니다. 두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 동안에 몸보신용 매운탕으로 한번 먹어보시오. 아야씨. 자, 요렇게 해가지고 국발의 매운탕 딱 신선할 때 오늘 끓이면 더 맛있는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내일 끓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무시 많으면 개운하기 좋다. 아침이라서 아침밥으로 끓이고 있는 거라서 목이 좀 덜 풀렸어요. 민물 매운탕은 이제 고기들이 잡내가 많이 나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스 육수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다가 수제비라든지 뭐 라면이라든지 칼국수라든지 이런 걸 이제 넣어서 이렇게 먹는 게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육수가 쫄아들면 육수를 보충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베이스 육수를 쓰는 집들이 많은데 우리 집은 뭐 다른 집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매운탕을 끓일 때 그냥 맹물에다가 소금, 간장, 무만 넣고 고기 맛을 우려내는 딱 그대로 국물 리필이 안 되는 그런 방식의 매운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고기 맛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좀 이제 매운탕에 관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방어 매운탕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고등어 매운탕 들어본 적 있었어요? 광어 매운탕은 없죠. 왜냐하면 이제 고기가 좋은 원물, 좋은 상태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운탕에 적합한 어종을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등푸른 생선들은 대부분 이제 매운탕보다는 조림에 올리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락피쉬 종류들 그런 종류들이 또 매운탕 끓이면 맛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쏨뱅이 매운탕, 볼락 매운탕, 뭐 쑥이미 매운탕, 삼식이 매운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운탕에 적합한 어종들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끓여야 한 맛 더 있다. 무조건 아무 고기나 넣는다고 맛이 나진 않는다.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끓고 있죠. 재료를 넣으면 되겠죠. 우리 몇 물론 마리야 이게? 6마리인데 좀 큰 거 2마리만 하면 우리 둘이 먹겠다. 엄마 나중에 끓여주고 2마리만 해라. 양 많대.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우와. 고기 비늘 칠 때 싹싹 긁어놨더만은 이렇게 부유물이 많이 안 생기죠.
손질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미비하게 하면 거품이 억수로 많이 뜹니다. 자, 어느 정도 고기가 익었을 때 고추, 그리고 고춧가루, 자, 지금은 단순히 약간 붉은색만 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끓이면 약간 이제 희끄무리한 기름이 녹아간 크리미한 붉은색이 됩니다. 그때까지 끓여야 돼요. 한 5분 정도. 자, 이제 국물 색이 어느 정도 진하게 좀 우러났습니다. 마늘 다진 거 한 스푼 넣고, 고추가 왜 이렇게 매워? 그 다음에 대파 썰어놨던 거. 요런 끝.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 간으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조금씩 넣었다 그래. 소금 안 넣었어? 넣었어. 나 소금 감시는 넣는 거 봤는데. 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뭐, 더 이상 뭐 맛을 더 가미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TV에 나오는 맛집들, 뭐, 예를 들어서 생활의 달인이라든지, 뭐, 생생정보통 이런 데 맛집들 나오면, 이제 뭐, 자기 집만의 고유한 비법 이렇게 안 알려주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특별한 비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음식은 원물이 좋고 조리 과정, 그 다음에 손질 과정이 깨끗하면 기본적으로 그 맛이 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조미료를 한 꼬집 더 넣으면 이제 그 감칠맛은 살아나겠지만 좀 먹고 나면 입이 좀 끈적끈적해서 좀 싫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입에 쫙쫙 달라붙는 느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미료를 좀 써도 괜찮고, 안 그러면 그냥 딱 이대로 하면 제일 맛있습니다. 딱 됐습니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국물 색깔이 약간 빨갛지 않고 약간 노랑노랑한 그런 색깔이 나죠. 아침부터 이거 많이 안 먹으면 언제 터지겠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개운하게 막 매운탕 좋지. 밥 사봐. 제가 지난 그 승포 판장 갔을 때도 그렇고 뭐 각종 이렇게 시장을 다니다 보면 요즘 남해권에도 이제 요 북발이 작은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북발에는 포획 금지 체장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것들도 이렇게 다 잡아서 이렇게 유통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요거는 볼락보다는 좀 더 큰 어종이기 때문에 볼락 기준으로 하면 좀 그렇고 참돔이나 뭐 감성돔, 돌돔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25cm 내외가 정도 되면 좀 잡아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보다 작은 걸 먹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걸 갖다가 앞으로 개체를 좀 살리려면 좀 그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좀 신설해가지고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맛을 한번 볼게요. 살이 그지 우리 햇살이 먹고 먹었을 때도 없으면 맛있더라 이거. 살이 있으면 더 맛있겠지. 진짜 고급 어종 맞다 맞지?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다. 어제 분명히 살아있는 걸 잡았잖아. 이 매운탕이 살아있는 고기하고 죽어 있는 고기하고 끓여놓으면 맛이 완전 다르거든요. 완전 다른데 어제 잡은 걸 오늘 끓이니까 또 한 맛 떨어지지.
솔직히 안 그랬나? 어제 잡은 걸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오늘 끓여도 한 맛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생선 원물이 그렇게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은 고기로 끓이는 거하고 산고기로 끓이는 거하고는 진짜 하늘하고 땅 차이고, 어제 여기에 이제 고소한에 약간 좀 비리비리해진 것도 물론 있겠지. 근데 딱 냉장고 들어갔다 나오니까 맛이 딱 틀리네. 예. 고급 주디가 돼서 죄송합니다. 아, 맛있다 그래도. 그래서 머리 너무 숙이지만 머리 지금 수리광탱이란다. 아침 자고 일어나서 그렇지. 아, 근데 진짜 확실히 다르다, 다른 명탕하고. 보통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민물고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철렵이라는 민속 노래가 있을 정도로 냇가에서 고기 잡고 노는 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운탕을 끓여 먹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매운탕을 끓여 먹는 게 딱 정립화가 되어 있는데, 바다 물고기는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고급 어종으로도 매운탕을 끓일 수가 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단가는 비싸지지. 근데 그만큼 진짜 맛도 뛰어나고 그만큼 또 품질도 좋으니까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역시 찌른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획한 대로 이게 뭐 고정 상품이 되고 팔 수 있을란가는 몰라도 고기가 너무 비싸가지고 팔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한번 시도라도 한번 해볼게요. 이 비싼 걸 누가 사 먹겠노? 야, 맛은 막 따로 올 사람이 없다 진짜. 근데 가루 잡아서 바로 끓여 먹어. 우리 입에. 맞지? 이것도 맛있는데 계속 아쉬움이 남네. 근데 어제 고기가 비실비실하고 있어가지고 나 나왔으면 오늘 아침에 또 몇 마리 더 죽었을 거다. 그러실 거야. 어제 저녁에 끓여 무쳐야 되는데 네가 제육볶음 해놓는 바람에. 내가 큰 실수를 했네. 그래도 억수로 맛있습니다. 근데 이 국물은 약간 몸보신이 되는 느낌이 든다. 맞지? 국물이. 내가 저번에 그랬다 해가 달력 끓여도 맛있는 거 온다고. 응? 근데 내가 꼭 한번 드셔보시라고 말은 하는데 이걸 끓여 파는 데가 없다. 이것만 끓여도 파는 데는 없지. 그 시장에서 직접 사갖고 끓여 드시는 방법밖에 없겠다. 요새 뽀빠를 어디 만드는? 이거 많이 보이지? 시장에 가면 있으니까. 아,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북발 면은 역시 최고다. 아, 열감지기네.